안녕하세요. 이혼 후 혼자 살아가는 30대 싱글 남성입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싹 가라앉을 거라 생각하지만 스스로는 나쁜 기억을 잊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옛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어 여전히 힘들어요. 최근 어머니의 연서가 돌아오면서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떻게 잊으려고 해도 억울함과 슬픔, 무기력함이 떠오르니까요. 어딘가에 털어놓고 잊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금술이 대단해서 유명했고 어릴 때는 서로 손을 꼭 잡고 다니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부모님은 항상 서로 사이가 좋았고 지금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노력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가 없어서 상처를 받다가도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이겨내왔다고 합니다. 그때는 30대여도 노산이라고 했던 시대였는데 벌써 어머니는 30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많은 것을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포기하고 지고 있다 생각할 겁니다. 당신에게는 식물이 없다 생각하며 남편 하나를 얻었다는 것만으로 만족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한 줄 알았을 때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나였던 거죠. 당시 어머니는 30 중반쯤 되셨고 아버지는 40이 돼서야 나오셨으니 우리 효자처럼 그런 늦둥이가 없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자식을 낳게 된 부모님은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련 없이 살아갈 때, 너가 나타났을 때 많은 생각이 든 것 같아. 결국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그랬던 것 같았을까 싶었던 거야. 편안하게 기다리면 더 빨리 찾아올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와 나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 소중한 있어도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아이로 묵지 말고 물 흐르는 대로 파란 보는 대로 그렇게 살자고 말이야. 그래서 건강하게 태어나면 8알 거도 깰 거라고 다짐했다. 사실 이분도 오랜 기다림 끝에 늦게 태어난 아이가 애착할 수밖에 없을 텐데도 두 분은 나한테 아무런 바램 없이 있으셨고 나 자라는 동안 한 번도 학업 열심히 해라. 성적 좋게 받아라, 1등 하라, 그런 얘기 해주신 적이 없으셨죠. 그 덕분에 나는 별다른 걱정 없이 밝은 아이로 자랄 수 있었고, 그렇게 키워주신 부모님께 항상 감사했습니다. 어렸을 적에 사랑만 받으며 아무 어려움 없이 커봤던 저도 점점 나이를 먹고 자라면서 철이 들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한참 나이 드신 부모님 얼굴이 눈에 들어왔죠. 성인이 되어 철이 들기 시작했던 저는 나이 드시고, 고생 많으셨던 부모님께 꼭 효도를 하고자 다짐했습니다. 세상 모든 자식들이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저는 남들보다 조금 더 애가 탈 수밖에 없었어요. 이분이 아무리 오래 살아 계신다고 해도 남들보다 10몇 년은 모자랄 텐데 시간이 얼마 없다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물론 꼭 효도라는 게 성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저는 부모님께 웃음을 드리고 싶었기에 뭐라도 잘 해보려 노력했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며 이제 막 사회생활에 시작하게 된 저는 그런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아들을 오래 기다려주지 못하셨습니다. 제 인생 겨우 20여 년을 아버지와 함께 보내고 저는 그렇게 일찍 아버지를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저를 사랑해 마지 않으셨던 아버지셨기에 제게는 그런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상주가 되어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일도 절대 쉽지가 않았죠. 하지만 저보다 더 힘들어 하셨던 것은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제게는 부모님 중 한 분이 있었지만 어머니에게는 세상 유일한 한 분이셨기에 아마 저보다 그 공허함과 슬픔이 더욱 크셨을지 모르겠네요. 소중한 있어도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아이로 묵지 말고 물 흐르는 대로 파란 보는 대로 그렇게 살자고 말이야. 그래서 건강하게 태어나면 8알 거도 깰 거라고 다짐했다. 사실 이분도 오랜 기다림 끝에 늦게 태어난 아이가 애착할 수밖에 없을 텐데도 두 분은 나한테 아무런 바램 없이 있으셨고 나 자라는 동안 한 번도 학업 열심히 해라, 성적 좋게 받아라, 1등 하라, 그런 얘기 해주신 적이 없으셨죠. 그 덕분에 나는 별다른 걱정 없이 밝은 아이로 자랄 수 있었고 그렇게 키워주신 부모님께 항상 감사했습니다. 엄마는 슬픔을 감추지 못했어요. 유일한 자식인 나는 엄마의 그 빈자리를 채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노력했지만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고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해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항상 괜찮다고 했어요. 상여봐, 엄마는 괜찮아.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래? 아마도 너희 아버지와 오래 함께 해온 버릇 때문이겠지? 아직 혼자 하는 것이 익숙치가 그렇지만 나는 엄마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계속 걱정했어요. 엄마는 내가 일을 잘해서 훌륭한 아들이 되길 바라며 아버지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했어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취업에 성공했고 그 소식을 엄마에게 전했어요. 엄마, 나 취업됐어. 최종 합격했어. 이제 나가서 엄마를 호강시켜줄게. 걱정 마세요. 그랬더니 엄마는 참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가 떠나신 후에 가족을 떠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잊을 수 없다는 마음이 강하다면서 어머니를 고사하고 형제, 친구들과 함께 고향에서 살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잘 지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렇게 쉽게 지낼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젠가 보다 나은 노후를 위해 고향으로 내려가서 생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그게 어떻게 불효가 되는 건 아닌가 생각했지만 결국엔 어머니의 의사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더 낫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시골로 내려가서 미끄럼이 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더는 바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시골 생활에 점차 적응하시면서 밭일도 하고 친척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더군요. 그동안 나는 사회생활에 익숙해지며 천천히 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행복이 최우선이기에 난 차츰 사회적 적응하며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할 것입니다. 유일한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아이도 낳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내가 떠나면 내 곁에 누가 남을지 항상 걱정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럴 줄 알았다면 자식 하나 더 낳거나 형제를 만들어 줄 걸 그랬다는 말씀을 몇 번씩 하셨네요. 저도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떠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일찍 떠나보내고 싶지는 않았지만 제 엄마는 어머니에게 좋은 며느리와 예쁜 손자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제 소원이 이루어진 건지 저희는 얼마 후 2년 만에 만나게 되었어요. 아, 하루아버지, 정말. 이거 한 번만 더 가져가줘요. 그냥 소개팅이라니까 먹고 오면 돼요? 아니, 당신이 가야 할 자리에 제가 가는 게 맞냐고요. 차라리 약속을 취소하고 싶어. 그래야겠어요. 이제 그 여자친구와 화해해야 해요. 아, 그래요. 솔직히 얘기하면 되지. 왜 그래요? 그게 말 돼? 내가 말하면 진짜로 맞아 죽어버려요. 아, 이러지 말고 대신 한번 나가줄래요? 그때 제 나이는 30이었고 입사 동기들은 다 비슷한 나이였어요. 결혼을 생각하는 연인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내가 싱글이었습니다. 결국 답답한 그 동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남의 자리에 대신 나가야 했지만 할 일도 없는 주말이라 나가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내 소개팅 소식에 기뻐했던 사람은 내 어머니였습니다. 주말마다 데이트 없이 어머니를 보러 내려오는 30살 아들을 걱정하던 분이셨죠. 그렇게 나간 소개팅에서 내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지은 제 이상형은 아니었지만 밝고 귀여운 사람이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며 분위기를 잘 이끄는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동갑이라서 할 이야기가 많아서 처음에는 밥만 먹을 생각이었지만 그녀의 이야기에 이끌려서 많이 떠들었던 것 같습니다. 편안함을 느꼈던 나는 어느새 애프터를 신청했고 우리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30살 동갑내기 커플은 데이트를 즐기며 연애를 경험했습니다. 데이트를 시작하고 나서 바쁜 날을 보고 우리 어머니는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미 커버린 큰 아들이 매번 나를 보러 오는 것을 귀찮아하셨는데 이젠 여자친구랑 행복한 시간을 보내라며 시골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항상 아들이 행복하면 어머니도 행복하다고 하시는 어머니는 나의 연애를 더 많이 응원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30살이라 결혼을 고민하는 내게 있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죠. 사실 나도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성격이 긍정적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해주는 지은이가 어머니에게도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은이는 어머니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머니도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서 감사하게 됐어요. 평소에 이렇게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 걱정을 챙기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머니가 계신 시골까지 내려가고 싶다는 말을 듣고 지은이의 긍정적 인면이나 수완 등이 코날지도 모를 일들로 결혼을 결심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착하고 다정한 지은이 때문에 결심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내에게 이끌려 결혼을 결심했던 나는 1년 뒤 결혼을 했고 처음에는 정말 행복해했다. 매일 붙어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일상을 공유한다는 것이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이었기에 신혼을 보내면서 알콩달콩했다. 우리를 닮은 아이를 낳고 어머니에게 어린 손녀 손자를 안겨드리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행복의 정점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결혼은 현실이다 보니 매번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지. 연애 기간 동안 아내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하니 다른 모습들이 보이더라.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어머니에 관한 것이었다. 결혼 전에는 혼자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걱정된다며 모시고 사람도 좋겠다는 말까지 하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어머니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물론 신혼 초에는 어머니한테 먼저 전화도 걸고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시골로 내려가야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변할 줄은 몰랐다. 언젠가부터 회사 업무가 바쁘다며 열심히 일하면서 한 이유로 미루다 보면서 가끔 이유로 놓치지 않고 싸우기도 했다. 그래도 어머니가 혼자 계신데 가끔은 얼굴을 비춰주어야지. 너를 두고 혼자 가면 어머니가 생각하실 텐데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지.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진심으로 느꼈어. 그런데 어머니는 어찌 생각하실까? 그냥 아들이 맞다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내가 가속을 풀 수 있는 건 내게 다른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몰랐다. 나가서 할 것도 없고 어머니의 약속을 대신 지키기 위해 기뻐할 아들이 없다. 굳이 나를 따라올 필요는 없어. 아내는 그런 핑계로 나에게 싫다는 사인을 줬다. 그래서 나는 홀로 시골에 가서 몇 번이나 다녀왔다. 함께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어머니가 불편해할까 걱정돼서 그렇지 않았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걱정해 주셨다. 어머니는 내가 아내를 바쁘다는 핑계로 데려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회사 일 때문에 피곤하다는 핑계만 대는 모습이었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귀찮을까봐 신중한 통화를 걸었는데 그러나 아내는 계속해서 아프고 피곤하다는 핑계를 댔다. 결국 나는 전화를 대신 받아 변명을 하기는 했지만 아내의 태도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아내는 전화뿐만 아니라 내려와서 함께 지내기조차 바빠하다고 느낀다. 어렵고 힘들어서 어머니가 걱정했던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일을 하느라 살림을 준비하는 시간도 밥을 해먹는 시간도 있는지 걱정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반찬을 가져다 주시기도 했지만 그 반찬을 가져다 주고 바로 돌아가시곤 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그런 행동을 권유해도 어머니는 편안히 지내시는 것 같다며 실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잠깐 오셔도 반찬만 넣어주고 가신다는 모습은 조금 불편했습니다. 어머니가 다르게 행동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자로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 우리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내를 더 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처가에 더 잘 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가에 잘 대하다 보면 어머니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결혼하면 가족이 늘어나고 서로를 이해해주며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모습도 예상과는 많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머니와 아내의 관계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다 느꼈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몇 년간은 신혼생활을 즐긴 뒤에야 자녀 계획을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아내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지만 저는 항상 아이를 갖고 싶어 했고 어머니에게 손자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결혼 3년 차에도 아이 없는 채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사람과 결혼 생활을 최대한 만족스럽게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언젠가는 아이가 생기고 그때면 또 삶이 새롭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본 나로서는 오히려 많은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산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바라는 것을 줄이면서 참았습니다. 결국 그런 생각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제 기대와 달리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을 때 어머니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여러 곳에 고장이 나신 어머니가 건강이 나빠지고 예전에 암을 이겨낸 어머니가 다른 병으로 걱정될 정도로 안 좋아졌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후에 어머니가 나아지실 줄 알았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었어요. 이해했습니다. 이제 한국말로 다시 요약해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머니가 계속해서 건강검진을 받아오면서 이상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검진 결과에서 암이 발견되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병원에 다니시면서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어머니와 함께 분통을 터뜨리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차분하게 대처하며 저를 위로해 주셨고 억울함과 죄책감에 굴복하여 어머니를 돌봐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라도 아내가 저희 어머니 걱정을 좀 해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동안이야 어머니 거기서 잘 지내신다고 괜찮지 않냐 했지만 고령의 암투병이 쉬운 일도 아니고 모르는 남이라도 그런 일은 걱정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 않던 저를 위로해주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가 휴직계를 내고 온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기어이 휴직할 거야? 진짜 아닌데 어쩌려고 그래? 나 혼자 벌어서 우리 먹고 사자. 당신 언제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이제는 애가 지기 싫은 모양이구나. 이래가지고 무슨 애를 키운다고 그래? 당신한테는 어머니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 엄마가 아픈데 내가 손 놓고 있으라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장모님 아프시면 두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더더욱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병원비는 무슨 돈으로 낼 건데? 나 같으면 그냥 간병이 쓰고 열심히 일 다니겠다. 당신이 전문 의료인도 아닌데 무슨 간병을 한다고 그래? 차라리 돈이나 열심히 벌지? 괜히 마음만 앞서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하고 말이야. 생활비는 나 혼자 대할 거야. 뭐야, 당신한테 돈 걱정시킬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집을 팔아서라도 엄마 일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이 집을 외건 드디어 우리 결혼했으면 이제 우리 집 있는 거지? 이거 파내가 이래서 공동명의 해달라 했던 당신의 말은 마치 자기 이름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것이지만 내가 이름만 각습해도 우리 엄마의 것이라고 했어. 하지만 너는 내 집마냥 탐욕을 부리고 있었어. 이런 중에도 우리 엄마보다 우선되는 건 돈의 걱정이었다. 남을 도와주는 것보다 필요한 게 다른 돈에 대한 걱정이었나 봐. 내가 휴직을 하고 어머니를 돌봐주려는 건 싫어했지. 결혼했으니 부부간 상의를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지금까지 며느리의 역할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기적인 너의 모습을 봐서 참을 수가 없었어. 하지만 당장 어머니의 걱정이 먼저라 큰 분란을 피하려 했어. 돈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기로 했고 먼저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어. 어머니를 돌봐주고 나는 너에게 한 번도 부탁하지 않았어. 자연스럽게 챙기는 것이라 생각했고 내가 이해해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내는 내 노력을 알 수 없어서 불만이 많아졌어. 밤에 너무 시끄러워 잠을 못 자는 거 아는데 재미나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해도 출근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통증으로 아파하여 그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지. 내가 듣기에 사람들 간의 관계는 때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과 감정의 고민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돌봄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고 주인공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족 간의 이해와 배려, 그리고 각자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고 이해하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함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잃고 그 사람에게 정리를 떨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 근처에 아파트 월세를 얻어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엄마 집이 너무 멀어서 병원 가까운 곳에 하나 얻었어요. 당분간 통원하시면서 여기서 지내요. 아, 그러면 엄마 병원에 있을 동안에도 나는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잘 생각했다. 그동안 네가 나 데리고 병원 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겠니? 내가 아들을 힘들게 해선 안 되는데 나 때문에 이랑 떨어져 있어서 어떡하지 않았겠느냐. 상황을 모르는 어머니는 제 걱정을 먼저 하셨는데 그래서 더 미안하네요. 그래도 집을 나가니 속이 좀 편안했습니다. 제 앞에서 은근히 틈이 없어서 좋았죠.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열심히 어머니의 곁을 지켜줬지만 어머니는 떠나시기로 했습니다. 가정의 5월 가족들 간의 정을 나눌 때 우리 어머니는 호흡기에 의지하여 하루를 버텨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안 좋아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가 병원으로 찾아왔지만 의식 없는 어머니 얼굴만 보고 금방 떠나려 하더군요. 그런 상황에도 아내는 자기 가족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날을 어떻게 할까요? 집에 모두 모여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할까 고민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어머니 옆을 비워두고 가면 어떡하죠? 정말 고민이 많이 되네요. 맞아요. 우리 부모님도 서러워하실 것 같아요. 장모님이 엄마의 상황을 모르시다니 너무 안타깝네요. 그런데 만약 그들이 알게 된다면 정말로 서러워하실 겁니다. 상황을 조금 바꿔 생각해봐요. 부모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데 부모의 나를 어떻게 챙기게 할까요? 정신을 차리세요. 이런 행동은 왜 이래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경험이 부족하다고 해도 한 통의 전화라도 걸어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요. 나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성은 더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얼마나 자주 찾아갔나요? 어느 병실에 계시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제 방문이 부담스러워서 안 갔어요. 그러면 저 혼자 생활비를 번다고 혼자 쓰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신경을 쓰는 거죠? 제가 혼자 쓰는 생활비에 대해 걱정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병원비를 지불할 생각이 없어도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겠죠? 아마도 전 여름 휴가 때 우리 부모님과 함께 몇 번 갈 거예요. 남편은 휴가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저는 어버이날을 맞아 일주일 쉬고 올게요. 그때 옆에 어머니가 있으면서 될 수 있다면 됐어요. 아내는 강요로 생색을 내고 내년 휴가를 내어 어머니를 지키겠다 말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부모님을 먼저 존중하고 말이죠. 휴가를 얼마나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친정에서 일주일 갔다 올게라는 아내의 말에 제가 희망을 조금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제야 아내가 돌아오고 상황을 정리하면 목이 타는 생각도 조금은 해소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변화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의 상태가 급속히 나빠졌습니다. 최근에는 하루에도 의식이 없이 물을 마셨기에 병원에서는 오늘 내일 한다 하긴 하셨지만 때때로 깨어나 저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으니 몇 달이라도 더 버티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이 찾아왔고 가족들을 부르고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말에 저는 급히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봉사일이니까 당신 당장 와야겠어. 녀석, 일주일 쉬고 온다고 했잖아. 그걸 못 참고 이런 일 아니, 지금 상황이 더 긴급하다고. 저번에도 고비라고 해서 밤새 병원에서 기다렸는데 그렇게 잘해 먹으라고. 아니, 돌아간 건 아닌데 왜 그런 소리야? 어쨌든 좀 쉬어야 돼서 그런데 진짜 문제 생기면 그때 연락해. 맥이 탁 풀린다는 얘기, 알겠지만 화도 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어머니가 어려운 시기를 겪으신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겪은 일 때문에 이렇게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지 몰랐어요. 사실 아내가 말한 대로 어머니의 회복을 기원했지만 어머니가 아픈 후로는 제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결국 어머니는 그 새벽 제 곁을 떠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홀로 병원에서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동안 아내로부터 걱정 전화 한 통 받지 못했고 아내도 발인식까지 제게 전화 하나 없이 지냈죠. 장례식에 대한 안내 문자만을 남긴 채 어머니의 마지막을 돌보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아내의 소식은 없었고 아내는 결국 발인식까지 얼굴을 내비쳐주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아내가 온 존재도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의 우둔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죄송하다며 변명을 하면서 얼굴을 드러내는데 제가 기가 막힌 듯이 아내의 변명을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할지 망설여서 결국 가지 못했다는 그녀의 변명에 대해 제게 미안하단 말로 이어졌습니다. 아내가 이야기해주길 미안한 말은 말고 난 문자를 늦게 봐서 못 갔어. 어머니와 당신에게 미안하지? 그때 안 가길 잘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제 이별이 다가왔는데 남의 부모의 장례식에 가서 무엇하겠어? 그게 대체 어디에 쓰리야? 동서를 나눠볼까?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생각을 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임종 키로 와야 한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놓고 와야지 다른 일도 아니었는데 그냥 쉬겠다고 안 온 것이 어렵게 나를 귀찮게 했다. 나도 이럴 줄은 몰랐는데 어머니가 별세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만해라 너도 말이 안 된다. 쉽지 않아 이제 와서 그런 변명, 지겹지도 않니? 어떤 변명을 해도 너의 모든 행동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너란 인간의 체성이 떨어진다.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가 아프시고 내 행동이 보여서 정말 결혼 결심을 했어. 나는 후회할 게 없고 마음을 정리했으니까. 빨리 헤어지자. 너와 헤어지면 완전히 마음이 평화로워지겠어. 남들보다 못한 너를 내 곁에 두는 건 뭐가 다를까?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지금 짐 싸서 나가. 아까 내가 혼수로 사들고 온 저기 잡동사니를 들은 내가 내 친정으로 보내줄게. 그 여자는 참으로 뻔뻔스럽게 소리쳐서 난동을 부린 탓에 경찰이 왔어. 결국 그 가정의 사정을 들은 뒤 아내를 데려갔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동안 나는 이혼 소장을 보냈어. 내가 집이 없고 같은 것도 없으니 합의 이혼으로 금방 해결될 줄 알았는데 얼마 후에 그쪽에서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화를 냈어. 이혼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 엄마 앞에서 돈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가난한 척을 한 나를 비난하며 엄마의 유산에 대해 이혼까지 말하고 있었어. 나는 그런 돈에 관심이 없고 그립지 않다며 말했어. 왜 엄마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집을 그대로 물려줬다는 것을 보면 예상치 못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도 잘 살아간다는 것을 보면 놀랍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왜 엄마를 멀리하려고 했는지 궁금했어. 이해했어. 돈이 문제일 거라고 걱정했고 내가 집에서 얼마나 쓰는지 주시적으로 봐왔을 거야.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돈을 직접 관리했다면 어땠을까 싶었어. 아내는 어머니가 도움을 바라며 의지하는 모습으로 걱정했어. 그러니 엄마가 유산을 받았을 때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엄마는 며느리에게 어떤 성격일까요? 미안합니다. 제가 한국어로 답변을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양해 부탁드립니다. 별개로 유산 상속까지 맡기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내가 아이를 낳으면 건물을 줄 것이라고 했던 걸 알아? 너가 회사 때문에 임신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돈 걱정은 하지 말라며 건물을 줄 것을 권유했다고. 나도 내가 하는 행동에 화가 나서 말을 아꼈는데 말을 하지 않아서 참 잘했어. 내가 이렇게 받아낸 줄은 나나 우리 엄마도 몰랐으니까. 내가 잘못한 게 분명해. 내가 잠깐 미쳤나 봐. 우리 이혼을 챙기지 말자는 말에 동의해. 앞으로는 더 잘할게. 어머니의 제사도 챙기고 잘할 테니까. 어차피 너도 혼자 살기 힘들 거니까.
지금 완전히 고아라면 나도 곁에 있을게. 화나서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 행복한 기억을 떠올려봐. 앞으로 정말 잘할 테니까 믿어줘. 아내는 발작을 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이제라도 아이를 낳고 잘 살자고 하며 늦은 후회했다. 너무 늦었다. 나는 몇 번이나 너에게 기회를 줬어. 엄마의 배를 한번 만나러 가자. 연락을 한번 해보자고. 그때마다 너는 귀찮다고 불편하다고 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잘할 것이라는 말을 믿을 수 있겠니? 사람은 죽고 나서 후회하면 어쩔 거야? 나는 이미 너에 대한 기대가 없어. 그러니까 너도 더 힘 빼지 말고 조용히 합의 이혼을 해주길 바란다. 괜히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만 손해일 뿐이니까. 사람들이 왜 후회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머니와 함께한 나머지 시간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후에 악의 아내 때문에 우리는 1년 넘는 이혼 소송을 거쳤지만 다행히도 아내는 유산을 돌려줄 의무가 없었습니다. 상속 재산도 분할할 대상도 아니었으니까요. 실제로 아내가 어머니를 돌볼 생전을 했다면 상황은 다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한 아내 때문에 상대 변호사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유산을 바랐는지 잘 모르겠지만 억지로 분할을 요구한 것 같아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잘 대해주지 않았다는 거 알려야지. 이렇게 후회하고 남긴 유산만 바라는 게 다른 것보다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가 위자료 소송을 걸었고 결국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판결날 전처가 피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어떻겠나요? 모든 것이 자신이 심은 것에 따라 결말이 나오는 법이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낸 후 오늘처럼 되었지만 불행한 결혼 생활을 잊으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이전보다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다시 만날 인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제 마음을 다독이며 지내려고 합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